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백스윙 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많은 골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역시 백스윙이죠. 처음에는 백스윙을 어떻게 올려야 될까? 클럽 페이스는 여기가 맞을까? 여기가 맞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레슨을 할 때 P1, P2, P3 이렇게 해서 클럽마다 이제 포지션에 따라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점이 있는데 스윙 사이즈에는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없습니다. 이 위치에 대한 기준점은 있어도 과연 요만큼 듣는 게 좋을까? 이만큼 넘어가는 게 더 좋을까? 사실 그런 고민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백스윙을 만들 때는 그 순서가 있는데 먼저 모양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정합니다. 꼭 우리가 쇼핑을 가서 옷을 살 때, 옷을 고를 때도 디자인을 먼저 고르고 나서 그 다음에 혹시 뭐 무슨 사이즈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백스윙을 만들 때도 처음에 테이크어웨이 동작 만들고 그 다음에 백스윙 탑 모양 만들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든 다음에 연습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내 구질이 어떻게 날아가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사이즈가 조절이 됩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한 이 정도 사이즈. 근데 실제로 저도 예전보다 사이즈가 길어졌어요. 제가 치는 거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뭐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예를 들어서 제가 8번 아이언을 한 145m를 보고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은 날씨가 따뜻할 때는 한 145에서 150.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은 그보다 좀 짧게 거리가 나갑니다. 이거는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제 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에서 플레이를 할 때 거리가 조금 덜 나가는 느낌 나실 겁니다. 스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날씨에 온도에 따라서 거리가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더 강하게 치려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원래 내용으로 좀 돌아오면 이제 그러면서 사이즈를 이제 상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중계를 보다 보면은 어떤 선수가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는데 백스윙을 올렸는데 그 선수는 백스윙 사이즈가 요만큼밖에 안 가. 그런데 너무 나는 그 스윙이 멋있어. 나도 따라해봐야지. 안 됩니다. 이 각자 본인한테 맞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원하는 구질이 있고요. 특히 일반 골퍼분들은 사실 오버스윙, 아까 일부에서 먼저 레슨한 유가영 프로도 스윙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제가 실전에서 현장에서 레슨을 하다 보면은 일반 골퍼분들이 스윙 사이즈가 커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덜 가서 백스윙이 너무 가다 말아서 부족해서 미스가 나오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거울을 보면서 스윙을 하고 또 영상을 촬영을 해보면은 스윙이 많이 넘어가서 이런 느낌보다는 왠지 뭔가 좀 견고한 느낌? 그 느낌 다들 좋아하잖아요. 약간 타이트하면서 백스윙이 네. 덜 가고 좀 견고한 상태에서 이런 느낌을 많이들 선호합니다. 뭔가 이제 간결하고 깔끔해 보여서 네. 그걸 멋있게 맞아요.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조금 상급자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요. 백스윙을 더 짧게. 짧게 그리고 팔꿈치는 더 몸에 더 붙여서 더 몸에 가깝게 그러면서 계속 겨울을 보면서 이런 막 좁은 백스윙, 짧은 백스윙 연습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습량이 많고 그리고 그만큼 다운스윙에서 대처 능력이 받침이 되지만 일반 골퍼분들은 만약에 요 정도 사이즈에서 공을 친다? 그러면 견고함? 보기에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리의 손실은 무조건 생깁니다. 앞서 오버스윙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거리를 많이 내려면은 스윙은 사이즈가 클수록 더 거리는 멀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운스윙 동작에서 레깅 동작, 레깅 동작도 강하게 만들려면은 그만큼 올라간 힘 대비 내려가는 힘이 모두 뒷받침 돼줘야 됩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백스윙이 너무 조금 올라가. 그럼 그만큼 내려갈 때 강한 힘을 만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반 골퍼분들이 거리를 좀 늘리고 싶다? 가장 확실한 거는 사이즈를 키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근력 운동을 해서 파워를 늘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가장 빠른 거는 스윙을 많이 가서 더 강한 힘으로 내려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거리가 덜 나간다? 그러면 스윙 사이즈를 올리는 게 좋습니다. 백스윙이 많이 갈수록 그만큼 가속이 붙을 확률이 높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요 정도 좀 스윙을 줄여서 한번 쳐볼게요. 지금 꽤 강하게 쳤죠. 꽤 강하게 쳤습니다. 지금 6번 아이언을 쳤는데 뭐 캐리는 뭐 저 정도, 평소 제 거리는 6번 아이언은 한 165m 거의 비슷하게 났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더 멀리 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스윙 사이즈를 한번 키워볼게요. 회전도 더 많이 하고 그러고 채도 더 많이 넘겼을 경우에는 20m 가까이 멀리 가는데요. 와, 네, 아이언 맞죠? 이번에 좀 잘 맞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거리가 늘면은 정확도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리가 부족한 분들은 사이즈를 키우는 거는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속이 당연히 붙어야 되겠죠. 모양이 바뀌어서 거리가 많이 나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모양이 바뀜으로써 가속이 증가되게끔 하는 거지 속도가 나지 않는 한은 거리 늘 수가 없죠. 그런데 스윙이 짧다? 어떤 분들은 그럼 저한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프로 선수들 중에 짧은 백스윙으로도 멀리 보내는 선수들이 있지 않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멀리 보내지만 그 선수들이 스윙을 더 크게 하면 훨씬 더 공을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정확도 때문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골프에는 거리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정확도라는 카테고리가 있으면은 한쪽을 극대화시키면 한쪽은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도를 올리면 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거리를 올리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 적당한 선에서 두 가지를 합의를 봐야 되겠죠. 하지만 어떤 선수가 나는 거리가 부족하니 나는 거리를 늘리고 싶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정확도가 떨어지는 걸 감수를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무조건 멀리 똑바로 치고 싶다가 아니라 내 골프는 어떤 골프인지, 내가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조금 평가를 하셔서 그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스윙을 사이즈를 하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PGA 투어에서 가장 공을 멀리 친 선수들, 뭐 기억에 남는 선수들을 보면 역시 존 데일리 이런 선수들을 뺄 수가 없습니다. 또 버버 왓슨도 있죠. 또 프레드 커플스, 뭐 옛날 선수들이지만은 프레드 커플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최근에 우승을 했는데 챔피언스 투어에서 60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11언더파를 기록할 우와. 정도로 장타력이 있는데 그 선수도 상당히 스윙이 많이 넘어가는 편이고요. 또 미켈슨 같은 경우에도 또 백스윙 많이 넘어가. 또 초창기에 타이거 우즈도 장타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백스윙이 오버스윙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윙이 넘어가는 거 가지고는 크게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윙을 그러면은 무턱대고 사이즈만 키우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뭐 아무래도 큰 스윙을 하고 오버스윙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역시 팔다로 몸따로죠. 좀 같이 가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시작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 오버스윙 해도 돼? 알았어 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팔로만 번쩍 스윙을 넘겨서 이렇게 넘길 경우, 이렇게 백스윙을 들 경우에는 채도 넘어가는 것도 넘어가지만 동시에 결국은 피벗, 내 몸의 축도 약간 반대로 꺾이는 현상이죠. 그래서 오버스윙 중에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오버스윙과 그리고 지금 이런 오버스윙은 분명히 같이 클럽이 넘어가더라도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런 스윙으로 가게 되면은 나중에는 풀리는 것도 몸이 꼬였지 않기 때문에 팔로 풀리면은 가속이 붙질 않습니다. 그리고 느슨해지죠. 스윙이 헐렁헐렁하다, 느슨하다, 팽팽하지 않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반대로 몸을 충분히 회전을 해주고 채가 넘어가면은 이 꼬인 몸이 반대쪽으로 풀리면서 채가 많이 넘어갔어도 몸에 계속 가까이 붙어 다니면서 가속이 붙고 팽팽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몸을 같이 쓰면서 백스윙을 많이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스탠스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제 스탠스를 쓸 때 발의 모양을 보면은 뭐 완벽한 11자는 아니어도 그래도 발 모양이 엄지발가락만 살짝 열리는 한 요 정도의 모양의 스탠스를 많이들 대부분 씁니다.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일자에 가깝게 쓰는 선수들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여기서 오른발을 더 오픈시키는 겁니다. 조금 더 오픈. 요 느낌이 실제로 하면은 아주 이상합니다. 왠지 많이 벌어지고 좀 내 모양이 웃기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한 이 정도로 연다고 했을 때 정말 과장되게 열면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래도 나의 느낌은 이상해도 보는 쪽에서는 그렇게 이상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셋업에 들어가시면은 오른발을 조금 더 열어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골반이 뒤로 빠지는데 훨씬 더 자유롭게 좀 더 편안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골프의 이론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70년대, 80년대에는 하체를 움직이지 말라고 합니다. 하체를 잡아놓고 상체를 꼬이라고 이렇게 해서 어깨 회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 이제 유행을 타죠. 골프도 계속 이제 바뀝니다. 이론이. 그러다가 이제 뭐 바디턴 스윙이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 스윙이 나오죠. 뭐 스택 앤 틸트도 나왔고, 뭐 A 스윙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스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디턴 스윙, 보통 우리가 많이들 백스윙을 할 때 어깨 회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깨는 회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깨는 어떻게 보면 회전하는 능력은 약간 이런 느낌의 회전밖에 할 수가 없죠.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백스윙 때 하는 회전은 어깨가 하는 게 아니라 몸통이 해주는 거죠. 그것도 골반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돌고 어깨가 쫓아오는 그런 형태로 백스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발을 살짝만 열어놓으면 아무래도 이쪽으로 돌아가는데 훨씬 더 자유롭게 하체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골프를 시작했었을 때는 거의 다 스탠스를 쓸 때는 오른발은 일자로 그리고 왼발은 조금 오픈이었어요. 유가영 프로는 이렇게 배운 적 있으세요? 저도 그렇게 배웠었고 심지어 네. 옛날에는 발을 뭐 안쪽으로 모아라 이런 그렇죠, 애들도 그렇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요? 움직이면 안 돼서 네. 약간 뭐 쪼라는 쪼아라.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럼 왜 오른발은 일자, 왼발은 오픈이었을까요? 그러게요. 왼쪽으로 뭔가 쉽게 왼발은- 회전하기 위해서 쉽게 생각하면 백스윙은 짧게, 팔로우 스윙은 길게입니다. 네. 예전에는 백스윙이 많이 넘어가는 거를 워낙 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론에는. 그런 게 그 이론이 계속 전해져 내려오니까 일반 골퍼분들은 무조건 스윙은 많이 넘어가면 안 되라는 게 다들 머릿속에 입력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다 프로 선수들 보면은 오른발 다 이렇게 했고요. 다 어드레스 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럼 백스윙 짧게, 팔로우는 길게. 하지만 이게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양발을 일정하게. 그러고 챔피언스 투어, 근력이랑 유연성이 떨어진 이제 시니어 선수들, 물론 그 선수들도 젊었을 때는 이렇게 안 썼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더 파워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더 원활하게 회전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오른발을 열게 됩니다. 물론 양쪽을 같이 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동 범위가 넓어져서 회전량도 늘어나고 또 속도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발을 넓히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회전을 하면은 평소하고 똑같이 스윙을 한다고 하셔도 평소에 만약에 그러면은 반대로 해보죠. 오른발을 아예 안쪽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오른발을 아예 안쪽으로 돌려놓고 백스윙을 올리잖아요. 못 올라가는 그러면은 네. 거의 꿈쩍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아무래도 골반이 돌지 않으니까 스윙 사이즈가 작아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살짝만 오른발을 좀 더 열어놓고 백스윙을 하면은 평소와 똑같은 사이즈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열어놓으면은 돌아가는 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스윙 사이즈를 키우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스탠스의 폭입니다. 보통 큰 사이즈,
그리고 멀리 장타를 치기 위해서는 스탠스가 넓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실제로 스탠스를 넓게 쓰면은 안정감이 있어서 왠지 더 힘을 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반대예요. 스탠스가 너무 넓으면 물론 유연성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회전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스탠스를 너무 넓게 쓰면은 더 역효과가 납니다. 제 골반 사이즈보다 제 다리가 더 바깥쪽으로 벌어지게 되면 그만큼 돌아가는데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회전이 잘 안 되는 분들은 훨씬 편안하게 돌리고 싶다? 그러면은 스탠스 폭을 너무 넓히지 마시고 약간만 좁히는 느낌도 괜찮습니다. 좀 좁은 상태에서 스윙을 하면 훨씬 더 몸이 제자리에서 원을 그리면서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넓은 상태에서 좀 과장되게 하면 넓은 상태에서 스윙을 하면은 제 하체가 돌아가는 양이 별로 없고요. 반대로 좁은 상태면은 더 바로바로 네. 돌기가 편하죠. 제자리에서 팽이처럼 몸이 이렇게 도는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회전을 많이 하면서 큰 스윙을 여유 있게 하려면은 더 이런 느낌으로 치는 거죠. 보통 저희가 이제 스포츠는 하체다, 운동의 중심은 하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까 야구 스윙 얘기를 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보충을 한다면은 야구에서도 타자들이 키킹이라는 거 하죠. 올라왔을 때 투수가 공을 던질 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다리를 듭니다. 다리를 들었다가 나갈 때 좀 더 쭉 뻗으면서 이제 딛는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회전이 어느 정도 동반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꼭 타자뿐만이 아니라 투수들도 그렇고 꼬이고 풀리고 그러려면은 결국은 돌리고 풀리고. 실제로 야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안 하다가 야구를 해서 공 던지기를 하면은 사실 어깨가 아플 것 같죠? 아닙니다. 엉덩이부터 아픕니다. 대부분 다 이 엉덩이 동작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엉덩이가 엄청 뻐근해요. 그래서 골반을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너무 넓게 쓰면은 회전의 제약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좁은 스탠스 그리고 살짝 엄지 발가락을 오픈 그러면은 제자리에서도 충분히 큰 사이즈의 스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너무 공이 정말 사방으로 나가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사이즈를 약간 줄여도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함정이 있습니다. 사이즈를 줄이면은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 것 네, 같죠. 줄어들 것 조금 같아요. 줄어들 수밖에 네. 없어요. 근데 그거는 아셔야 돼요. 정확도를 높이면서 거리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거는 사실 그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를 극대화하면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정확도를 높이면은 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즈가 줄으면은 아무래도 가속력이 줄기 때문에 그만큼 헤드 스피드가 줄고 거리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함정이 하나가 있는 게 사실 그럼 프로 선수들은 거리를 잃지 않으면서도 바로 치지 않냐라고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결국은 팔의 모양이 아니라 회전의 사이즈죠. 제가 그러면은 스윙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요 정도 사이즈로 쳤어요. 제가 스윙을 얼마나 했을까요? 지금 한 반절 조금 넘게.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네, 좀 힘 빼고 치신 것 같긴 한데요. 네, 지금도 그렇게 스윙 사이즈는 크지 않았죠? 그런데 거리는 네.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스윙을 그렇게 크게도 안 했는데 왜 거리는 줄지 않았냐? 그 이유는 제 회전량은 그대로였습니다. 단지 팔이 많이 갔냐, 덜 갔냐? 사실 백스윙 크기는 사실 거리는 이 팔이 위치가 있는 것보다는 얼마나 다 돌았냐, 덜 돌았냐가 더 중요한 거죠. 물론 일반 골퍼분들은 팔도 같이 보내시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야 더 전체적으로 균형도 맞고요. 하지만 프로 선수들은 팔은 짧아도 몸은 다 쓰기 때문에 거리를 잃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윙 사이즈를 크게 하면서 스윙을 해서 정타를 맞추시고 거리를 많이 보내시면서 그 다음부터 프로들 표현으로 조인다는 표현을 합니다. 모양을 만들어 놓고 더 다듬으면서 조인다는 표현을 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헐렁헐렁한 느낌이었지만은 연습을 통해서
조금씩 조여나가면서 타이트하게 하는 거죠. 꼭 이렇게 느슨한 볼트 이런 거를 더 꽉꽉 조여나가서 더 흔들림 없게 만든다. 그런 표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백스윙의 사이즈로 방향을 조절한다. 충분히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골프 실력에 따라서 방향을 조절하는 데는 예를 들면은 손으로도 조절할 수 있고요. 팔꿈치로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고수가 되면 될수록 회전으로 방향을 조절하게 됩니다. 보통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일반 골퍼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구질이 뭐죠? 슬라이스? 슬라이스죠. 그렇죠. 네. 슬라이스입니다. 슬라이스를 치는 분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스윙이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짧은 백스윙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클럽 페이스를 원상복귀를 시키지 못하는 거죠. 항상 오픈된 상태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 아무래도 사이즈를 키우면은 그만큼 클럽 헤드를 원상태로 돌리기가 좋습니다. 반대로 너무 훅이 심한 분들은 약간 스윙을 타이트하게 간다고 하면은 올라가서 너무 많이 다치던 클럽 페이스가 조금 짧아짐으로써 하체가 리드를 하고 쫓아오는 속도를 늦춰주는 효과를 내보내는 거예요.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가 너무 크는데 훅이 난다라고 하는 분들은 좀 줄이셔도 돼요. 반대로 조금 줄이면은 아무래도 왼쪽 사이드가 먼저 스타트를 끊으면서 다치는 거를 줄여주기 때문에 훅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저희가 페이드 구질을 칠 때는 어떻게 치죠? 스탠스를 어떻게 쓰라고 그러죠? 오픈 스탠스로 해서. 네. 네. 그렇죠. 오픈 스탠스입니다. 왼발을 조금 더 뒤로 빼고, 뭐 패스는 아웃인, 뭐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서서 페이드를 치는 이유는 스탠스와 궤도도 영향을 주지만은 실제로 조금 스윙이 타이트해지고 다운스윙이 먼저 시작을 하게끔 하면서 클럽 페이스가 계속 오픈된 상태에서 공을 맞출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반대로 드로우를 칠 때는 오른발이 뒤로 빠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윙이 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충분한 시간 그리고 공간적 여유 때문에 내가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기가 더 쉬운 겁니다. 물론 선수들 같은 경우에 짧은 스윙으로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짧게 오른쪽 드로우 스탠스를 쓰고 타이트하게 가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다 보면은 페이스가 열린 상태에서 맞아서 공이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안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자면은 훅이 심한 분들은 스윙을 약간 줄여주는 것도 효과가 있고요. 반대로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 스윙 사이즈를 키우면은 방향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리도 늘리기 위해서는 좀 사이즈가 정확도를 높이려면 약간 사이즈를 줄여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의 원 포인트는 팔의 크기가 아니라 결국 스윙을 할 때는 이 회전의 양이 사이즈를 조절한다. 그래서 구질에 맞춰서 내가 슬라이스가 심하면은 조금 회전량을 늘려주고 반대로 훅이 심하면은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서 팽팽하게 스윙을 해주시면은 또 훅을 고칠 수가 있을 겁니다.